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5일 데일리 신초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이 세계 1위를 달리는 경제 복잡성이란 한편 마이너스 측면도입니다. 일본이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경제 복잡성 지표 ECI를 조명한 칼럼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상위권 나라들과 달리 일본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의 현실적인 분석이 나오자 많이들 실망한 모양이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가까스로 GDP 세계 3위지만 바로 뒤에는 독일, 인도가 바짝 뒤쫓고 있다. 노동 생산성에서는 G7 중 최하위, 최근 경제력의 랭킹을 떨어뜨리고만 있는 일본이지만 의외로 세계 톱인 경제 지표가 있다. 경제 복잡성 지표 ECI다. 경제 전문지 기자의 말을 들어보자. 원래 한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GNP, 즉 국민 총생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타니 선수는 미국 메이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수는 일본의 GNP에 카운트돼 버립니다. 대신 2000년경부터 국내 생산 활동을 기준으로 한 GDP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내에서 1년간 창출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를 제대로 표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복잡성에서 일본은 1위. 그래서 주목받게 된 것이 경제 복잡성 지표다. 2009년에 미 MIT와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가 제청한 것이다. 시그마 캐피털 대표 타시로 히데토시 씨의 해설을 들어보자. 예를 들어 바나나 생산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시세가 급락하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한편 다방면에 걸쳐 복잡한 공산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수출하는 나라는 강인한 경제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의 씨앗이 국내에 있으므로 창업도 쉽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경제 복잡성 지표입니다. 이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은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 2020년 랭킹에서는 2위가 스위스, 이하 독일, 한국, 싱가포르가 뒤를 잇는다. 미국은 12위다. 엔화 약세와 저임금이 지적되는 요즘 반가운 지표가 분명하다. 그럼 일본은 역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가? 타시로 씨는 말한다. 아니요,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일본의 현 상황은 갈라파고스라 할 만한 것들만 만들어서 국제 경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은 사업을 좁히지 않고 많은 비채산 부문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경제 복잡성의 마이너스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부활은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의사결정이 늦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게 갈라짐으로써 도달한 결과도 있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낭비를 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향 추세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만 좋든 나쁘든 나라의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균일화, 효율화된 지방 쇼핑몰 같은 나라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복잡성 지표를 볼 때는 이미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본이 선두이고 세계 유수의 부유한 나라로 알려진 스위스가 2위라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지표에서 상위에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일본보다 훨씬 부유하다. 확실히 일본은 단연 선두지만 웬일인지 일본만 30년째 성장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극도로 낮다. 복잡성이 너무 높은 경제라서 이익이 나지 않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현실, 그것이 배경에 있다. 또한 다품종 생산이 과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가능성이 크게 의심된다. 업계 재편이 진행되지 않고 기업 규모가 작아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아 직원들이 박봉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결국 경영진 의사결정의 문제다. 과거의 굴레를 끊지 못하고 비채산 부문이나 채산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끝없이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작은 걸 못 버리고 큰 것을 간과하니 콩알 같은 약소기업이 난립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많을 것이다.
경제 복잡성이라는 말에서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낍니다. 영어 번역에서 온 것이겠지만 경제 다양성이 알기도 쉽고 이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산업은 이런 성격을 가진 걸로 느껴집니다. 문명 개화 이래 국내 국외 모든 산업의 좋은 점을 자국 나름대로 개선하여 넓고 깊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만 앞으로는 일본발 산업도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제1을 달리고 있는 것은 재무성이 주도하는 긴축 재정입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만이 재원이 아닙니다. 세금과 적자 국채가 재원입니다. 이것이 세계 각국 공통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세수는 보통 떨어집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오르죠. 보통 누진 과세라면 그렇게 됩니다. 경기 동향에 따라 소득이 변동하기 때문에 세수는 경기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징수가 강조되는 소비세 등을 증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엔저나 고물가 등으로도 세수는 오르니까요. 게다가 재정 재건 등이 재무성의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증세 그 자체입니다. 증세할 수 있으면 뭐든지 좋다는 것. 그들의 평가 항목에 증세에 기여했는가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세수 경신 만세 이런 느낌이겠죠. 그냥 세수 경신 게임이네요. 이제 진심으로 저항합시다. 갈라파고스적인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쟁에서 전투기는 고성능이었지만 공정이 많아 숙련공만이 만들 수 있는 면이 있었다. 그보다 성능은 떨어져도 공정이 적어 비숙련공도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미국 전투기에 대패했다. 일본 가전제품은 성능이 좋지만 기능이나 복잡한 조작이 많아 심플한 제품으로 특화된 다이슨에게 졌다. 누구나 알기 쉽고 누구나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널리 침투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생물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경제 복잡성은 일본의 강점. 옛날부터 일본은 가난해도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이었다. 문제는 세계화에 편입되어 있으면 돈을 가진 외국인에게 좋은 장난감이 되어버린다는 것. 일본이 이 노선으로 간다면 쇄국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이 평가한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제품의 생산을 해외로 대량 내보낸 일본이 선두라는 것이 이상하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기업은 복잡성을 유지하겠지만 국가라는 지리적 개념으로 보면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 일본인들은 규칙 설정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한 번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변경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모든 것의 구성력이나 안정성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런 한편 규칙이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도 그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해 규칙을 변경하는 것보다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극복하려 한다. 그래서 규칙이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부하를 높여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 일본 몰락의 원인 중 단연 으뜸은 매스미디어다. 신문사, 텔레비전이 과점 상태에 있고 사양 업계인데도 권력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일본 기득권의 대표이고 그들이 일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보도하는 정보는 온통 거짓말뿐이다. 일본인의 마인드를 붕괴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것이다. 현존하는 매스미디어가 도태되지 않는 한 일본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현존하는 매스미디어가 도태되면 일본은 부활할 수 있다. 돌쇠 한마디. 뭔가 쓸모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가 속을 들여다보고 실망한 눈치군요. 이제는 좀 쇠퇴를 인정하는 이가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